안녕하세요. 정가연 사주TV입니다. 2022년도 이제 4주 정도 남았나요? 네, 양력 1월 달만 이제 우리가 잘 견디면 새해 개묘년이 시작이 되죠. 2월 첫 번째 주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민년이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진짜 버텨냈습니다. 이 울분과 억눌림과 답답함을. 개인적인 뭐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여러분과 같은 비슷한 감정으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주 후면 개묘년이 시작이 됩니다. 이민년은 이제 빨리 있고 새로운 개묘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이 개묘년의 운세 과연 어떨까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개묘라는 글자의 조합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현상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개인과는 무관합니다. 그것이 나한테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접목시켜서는 안 되고요. 그거는 자기 사주와 대운 하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묘년 운세 그러면 여러분의 운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냥 개묘라는 글자가 이렇게 천간과 지지로 조합을 이루었을 때는 뭐 기후현상이라던가 또 우리 지구상에서 어떠한 전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의 유형이라던가 사람들의 심리 전반적인 그러한 것들에 좀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천간에 개라는 글자가 오게 되면은요. 대기에 그리고 이 지구를 전체적으로 감싸는 에너지 그 에너지의 운동성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개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십간 중에서 수다, 물이다. 그리고 이거는 지지의 묘를 갖고 왔으니까 수생목을 한다라고 간단히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개수는 물이 아니에요. 천간에 있는 개수는 물이라고 보지 말고 또는 비라고 보지 말고 종합적인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에너지를 중심으로 떠올려야 되는데 그 에너지는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봐야 합니다. 임수가 위에서 아래로 낙하하는 운동 또는 누르는 힘이라고 친다면 개수는 누르는 힘이 없습니다. 개수는 임수하고 완전히 달라요. 같은 물이 아니에요. 얘는 어, 임수는 이렇게 안으로 모으고 그리고 떨어지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얘는 바깥으로 퍼집니다. 개수는. 근데 물론 이제 이 개수 자체가 이 멀리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개수는. 그래서 이 아주 먼 광역까지 갈 수는 없다. 요 주변에 많이 퍼진다라는 그런 운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운동성은 임수와 정반대라는 거. 그리고 개수는 아래로 누르지 않습니다. 뜹니다. 개수는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예요. 임수와 개수는 이건 완전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같은 물의 해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단순히 물이 아니라 이거는 공기의 유동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기의 습한 유동성이다. 습기의 유동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습기의 유동성. 그래서 주변에 건조한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향하는 그죠? 건조한 곳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개수가 없는 곳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지지의 묘라는 장생지를 갖고 왔기 때문에 장생지와 더불어 더 습기가 계속 생겨날 수 있다. 습기가 이제 많아질 수 있는 그런 해가 된다. 그래서 여름에는 고온인 경우에는 다습 이게 추가되는 거죠. 고온 다습하다. 그래서 올여름에 만약에 덥다 그랬을 때는 습기까지 거기 추가되기 때문에 더 찌는 그런 해가 되죠. 하지만 올해 그렇게 덥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습기는 물론 있지만요. 개수가 병화를 차단을 하죠. 차단막이니까 개수는 햇볕을 차단하니까 대기 중에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뜨거운 해는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이제 밑에 장생을 깔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습기가 많아서 조금만 더워도 더 덥게 느껴지는 해는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 이 묘라는 기운은 아주 잘 자라는, 아주 쑥쑥 잘 자라는, 그죠? 옆으로도 가요, 묘는. 위로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옆으로도 가고 막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죠, 묘는. 그래서 굉장히 친화적이다. 그리고 융통성이 있다. 그리고 많이 어울린다. 그리고 이렇게 고집불통인 해가 아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마 세계 지도자들도 묘년이 되면 좀 융통성이 있는 정책을 펼 것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좀 서로 좀 이렇게 좀 해보자 하는 쪽으로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그런 해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참고할 점은 뭐냐면 이 묘라는 글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가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형태를 갖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서로 노력은 하지만 화합할 수는 없는 한 해가 된다. 여전히 이 지상에서는 이견이 일치를 보지 못하고 서로가 이렇게 불화를 하는 협의를 하지 못하는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예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정치라든가 기후나 이런 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 한 해 신년 운세를 볼 때는 우리는 이렇게 어떤 지구상에 벌어지는 기후, 또 기상현상,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 이런 걸 보는데 첫 번째로 여기 이제 위에 나와 있는 개수는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친화적이고 생기를 다시 찾고자 노력하는 그런 해가 된다. 노력을 할 수 있다. 다시 살자 이러는 거죠. 다시 살자. 설령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멈춰 있던 그런 억눌린 그러한 것이 이제 경부터 경신 임까지 계속 이거 힘을 못 쓰고 있다가 드디어 개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그런 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군다나 지지에 이제 묘가 왔으니까 더욱더 성장 속도에 심혈을 기울여서 각 나라마다 성장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갈라진다라는 점에서 일심단결할 수 없다라는 게 아쉬운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인간 삶에 비춰보자면 이게 묘가 이제 청년을 의미하니까 청년들로 인해서 많은 정책들과 청년들을 초점을 둔 일들이 뭐 법이 개정된다거나 만들어진다거나 혜택이 있는 그런 해가 되겠죠. 이 사회, 지구에 이 젊은이들이 많이 기여하는 그런 해가 될 거고요. 사회 젊은 계층이 청년층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줄고 있어서 청년 위주로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면서 정치인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한 정책이 좀 더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개인 하나하나한테 적용시키면 안 된다라는 건 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여러분의 운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운이 아니에요. 지구 그리고 전체 지구촌 전체의 그냥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개수라는 것이 이렇게 습기가 퍼지는 현상이고 얘는 무토를 끌고 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요. 올해 우리나라에 특히 미세먼지가 많다. 올해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많다. 마스크 좋은 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쌀 때 미리 사놓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개수라는 게 햇볕을 차단하지 않습니까? 햇볕을 차단한다. 그러니까 하늘이 뿌연 거죠. 어둡지는 않습니다. 해가 떠 있는 거를 이 먼지와 구름으로 가렸다라는 뜻이니까 어두운 건 아니에요. 임수는 어두웠습니다. 임수는 어두워서 앞이 안 보이니까 무척 답답하죠. 근데 개수는 그냥 뿌연 하늘이다. 뿌옇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좀 상쾌하고 맑진 않아요. 하지만 이 정도로 임수처럼 답답하지는 않은 거죠. 이런 해가 되기 때문에 대기 오염,
환경오염 이런 거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좀 더 여기에 신경을 좀 쓰는 해가 될 것이라 보고요. 지구상의 지각 이렇게 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지각판이 이게 바닷속에서 요 묘라는 것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해에는. 그래서 이 해에는 아무래도 지각 운동이 좀 있는 해가 되기 때문에 사주명리하다 갑자기 과학 같은데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저 지역적 어디에서는 뭐 지진도 좀 나고요. 예. 지진도 발생하는 그런 해가 된다. 지진도 생긴다. 이게 지각 운동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여기 있는 요 개라는 것이 요것이 예, 근데 요것이 힘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요. 지각 변동이 있고 지진이 난다 하더라도 아주 엄청난 피해를 강한 힘으로 그 진도가 뭐 8, 9 이 정도로 아마 저기 한 거는 안 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렇습니다. 개면연은 다시 정리 안 해드려도 궁금하시면 다시 돌려보시고요. 자, 지금 이런 개면연 신수 이런 거는요. 여러분의 신수와 무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관해요. 여러분의 운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여러분의 운을 보려면요. 자기의 사주 명식을 이렇게 적고 이렇게 사주 명식을 8개를 적고 여기다 계묘 이렇게 쓰고요. 자신의 대운을 쓰고 이 상태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수는. 그리고 이제 일간별로 개수에 대해서 논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무토다. 그러면 이제 얘가 정제냐. 그래서 무기합을 하니까 재물운이 있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거 안 되는 거며 이렇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병화다. 일간이 병화다. 그리고 개가 왔다. 그렇다고 해서 정관운이니까 취업하느냐, 남자친구 생기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간별로 세년 천간과 뭐 합하고 뭐 충하고 이러는 거. 이런 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이와 관련된 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다른 영상으로 또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수가 아니니까 이거에 의해서 올해 나는 어떨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개면연 그러면 한 가지만 꼭 기억하면 돼요. 여전히 햇볕을 못 보는구나. 여전히 우리는 햇볕을, 광명을 못 보는구나. 그것만 한 가지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더 기다려야 한다. 좀 더 기다립시다. 시청 감사드립니다.